언제까지 개미 투자자로 살 것인가? 인생도 주식도 달콤하게. 안녕하세요. 꿀맛 주식 라이브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여러분, 재테크에서 크게 성공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큰 종잣돈을 만드는 것, 혹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 분명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주식시장에서 성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다 3%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주식시장에서 3%만 성공을 할 수 있다니 그래서 내가 매일 실패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투자자와 3%의 성공을 하는 주식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재테크가 다른지 오늘 이모동 멘토와 함께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이 가진 힘, 이모동 멘토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꿀맛 주식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꿀맛 주식 라이브. 자,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모두 느껴보신 투자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주식이 가진 힘, 그 파급력을 알려주실 멘토입니다. 이모동 멘토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우리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유리나 앵커를 봐서도 기쁘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일주일 만에 또 뵈서도 기쁩니다. 정말 이 꿀맛 주식, 야, 이 타이틀을 정말 우리 PD님이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네, 주식이란 정말 뭐 달콤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란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주식이란 정말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주식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전달을 계속 해드리면서 이 주식의 힘이라는 걸 제가 앞으로도 알려드릴 이모동입니다. 정말 이 주식이라는 걸 재테크로서 활용을 하면 참 재밌고 말 그대로 정말 꿀맛 주식인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 이 주식을 통해서 재밌다라기보다는 괜히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시장의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고 종목들이 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러냐? 도대체 내 종목은 왜 이러냐?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서 국내 시장은 안 된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이 그렇게 정말 자기 비하를 할 정도로 우리가 뭐 주식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주식이 갖고 있는 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주차와 2주차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라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뻔하디 뻔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주식 말고 대안이 있느냐. 정말 재테크 수단으로서 뭐 우리가 코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당장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지 뭐 파생 상품을 할 것이냐.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쉽고 또한 코인처럼 불투명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 중에서 저는 주식이 가장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뻔하디 뻔하지만 정말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힘을 갖고 있고 어떠한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거를 강의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약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시장이 떨어져서 참 힘듭니다. 내 종목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호동쌤? 이런 약한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 있는 주식을 선택하셔서 그런 힘 있는 주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뭐 10년, 20년 투자를 해도 좋지만 그 기간은 너무 머니까 정말 딱 1년 내지는 2년이라도 꾸준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주식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을 꼭 해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모동 멘토입니다. 저도 알아요. 주식 해야 하는 거.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힘 있는 건 뭔지 그걸 몰라서 늘 걱정입니다 하신다면 이모동 멘토님, 그런 모든 요소들을 오늘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속 시원하게 좀 강의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정말 주식을 글쎄요 깨작깨작 한 방 노리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죠. 네, 투기인데 주식을 정말 도박같이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성과에 너무 연연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감정도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예민합니다. 네, 정말 우리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정말 여러분들이 HTS 켜놓고 마우스만 잡기 시작하면 성격이 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깨작깨작 한 방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로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투자로서 주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화면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혹시 성당을 짓는 벽돌공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벽돌공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성당을 짓던 벽돌공한테 세 명이 있더래요. 네.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인상을 엄청 쓰면서 벽돌을 쌓고 있길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보면 모르냐 지금 벽돌 쌓고 있지 않냐라고 짜증을 냈고 네. 또 한 명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벽돌을 쌓고 있길래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보면 모르냐 지금 성당 짓고 있지 않냐 그냥 돈 벌고 있다라고 한 명이 했고요. 그다음 한 명은 웃으면서 벽돌을 찍고 있길래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성당을 기분 좋게 지금 짓고 있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나 그냥 용돈벌이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용돈벌이만큼의 분위기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저는 정말 이 방금 전에 이 성당을 짓는 성당을 쌓고 있는 벽돌공의 이야기처럼 결국 세 사람의 태도에서 차이를 가르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람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이 한 방만 노리고 나는 한번 상한가만 수익 내면은 다 해결될 것 같다. 여러분들 상한가 운이죠 사실. 저는 주식을 정말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9년을 해봤지만 상한가 수익 냈다. 이거는 사실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입니다. 문제는 그런 운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운을 통해서 수익 냈다가 그대로 다음 날에 다 까먹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주식이라는 게 한 번 수익 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용돈벌이를 통해서 하기 위한 주식 투자냐. 그냥 나는 이번에 한번 전 재산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한번 크게 수익 내서 나는 주식을 안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자산을 증식해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림을 좀 준비를 했던 건데 결국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의미를 갖고 하셔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유리나이커. 네. 네, 주식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많지 않을까요? 네.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렇죠. 또 나는 적금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을 열심히 네.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예적금이라는 게 네. 우리가 저기 50화국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네. 있는데 네. 예적금 넣는다고 이게 자산 증식이 되나요? 그냥 아끼다 보면 네. 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네. 아끼다 보면 커진다. 이게 과거 사실 지금 연세가 60대 이상 그때 분들의 가능했죠. 시대입니다. 네.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우리 아버지 시대. 저희 아버지도 정말 아끼시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아끼시면서 살았지만 그게 과연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냐 이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정말 중요한데 아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역시 지금 이 과거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요즘 시대는 금리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 상황에서 예적금 행위로는 사실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한 더불어서 요즘 소위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장보기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 유리나 앵커 뭐 실제로 장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장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직접 마트를 가셔서 장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코스코 땡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용하시나요? 네. 그러면 실제로 3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체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저는 일단 채소 있잖아요. 네네. 채소, 과일은 냉동, 그리고 과일은 안 먹습니다. 비싸서. 네. 과연 이렇게 돼요. 네, 너무 그렇죠. 비싸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은 실제로 체감적으로 물가가 많이 굉장히 올랐다라는 게 올랐어요. 느껴집니다. 네.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플레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라고 하지만 글쎄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사 먹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치킨 한 마리를 3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만들어 먹어도 물가가 닭고기. 비싸져서 그렇죠. 네, 비쌉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과거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아까 유리나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아끼면서 산다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투자 행위는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훨씬 더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비싸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내 종목 왜 안 가지? 이럴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시기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또 표현을 하면 글쎄요.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라면 저는 다른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마리를 사 먹으려면 3만 원을 내야 될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시장 힘들어. 내 종목은 안 가. 나는 주식하고 정말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월급만 모으고 또는 그냥 예적금만 하고 열심히 돈 모으면 언젠가 집 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돈을 쓸 때는 많아집니다. 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안에서 지출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꽤 많아요. 나이가 맞습니다. 진짜 더 많아질수록 네. 경조사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을 해서 아기가 생기게 될 경우, 네, 그거는 정말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선배님들이. 네. 아기를 키우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요즘 이제 사실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워낙 심하다 보니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그걸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네. 정말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월급 이외에 제2의 소득이 필요한 건데 그 제2의 소득을 직장 다니면서 갑자기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시간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직접적인 건 저도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면 제가 네. 20대 때 네. 제가 사실 고시원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CPA를 공부한다고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한다고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암투병. 이게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없어요.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편찮음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의료비가 많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지출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의료비가 뭐 단편적으로 뭐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다행이죠. 근데 사실 큰 질병일수록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아끼고 모아가지고 모아놨던 이 월급만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절대 안 가족이 됩니다. 아프면 생각보다 예상외로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족들 전체가 소득에 힘들죠. 타격을 받고 네. 힘듭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러한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예전에 1960년대, 1980년대를 생각하고 야, 주식 투자는 어려워.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야. 야,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3% 전체 주식 투자 인구 중에서 3%밖에 수익을 못 낸다는데 그러면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은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어리석은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 상품 중에 대안은 결국 주식이 가장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고 뭐 정말 시장이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잘 가는데 대한민국 주식 시장만 못 가고 코스닥은 2024년 들어가지고 지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야, 진짜 한국 시장은 안 되나 보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20% 올라갈 종목, 당장 내일 상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일희일비로 한번 나는 수익 한 방 확 내봐야지. 이런 태도로 주식을 아마 저는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시장이 오르면 기분 좋고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오래 못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시장이 떨어지든 시장이 올라가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결국은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를 계획을 하셔야지만 힘을 갖고 있는 주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자료들 보여드린 거 뭐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앞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곳이 좀 더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자산가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식을 투자처로 생각을 하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안 간다고 해서 야, 한국에선 주식이 안 돼.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하락장이 나올지라도 결국은 저는 정말 투자 사이클을 길게 보고 여러분들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단발적인 정말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내봐야지 깨작깨작 이런 수익이 아니라 꾸준하고
길게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투자 사이클을 갖고 정말 자산가들도 어쨌든 6개월에서 5년 동안의 보유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저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건강과 주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몇백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 먹는다고 다음날 몸이 막 엄청 막 힘이 막 나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아무리 의료가 발전한 시대라도 혹시 네. 보신 적 있나요? 아예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네, 있으면 그 회사 대박 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회사는 진짜 네. 네, 투자를 하고 싶겠죠. 저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뭐 우리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20대 중반 때 정말 투병을 하셨습니다. 네. 투병을 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좋다라는 영양제를 정말 많이 찾아보고 효자다. 어머니한테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안 좋았던 거는 여러분들 그 홍삼이 암 투병할 때는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 먹어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막 질병을 털어내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것도 영양제를 먹고 당장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꾸준한 자기 관리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일주일에 최소한의 세 번에 뭐 30분씩 달리기를 한다라든지 근력 운동을 한다라든지 꾸준하게 해야 나이가 40, 50, 60이 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깨작깨작 여러분들 20% 수익 내고 30% 수익 냈다고 이게 1년 뒤에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종목 수익률 뭐 20%, 30%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정말 제가 2주 동안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는 종목 수익률 20%가 아니라 우리가 계좌 수익률을 연간 15%에서 20%씩 목표를 잡아놓고 그런 투자를 꾸준하게 정말 건강 관리하듯이 해서 그걸 재테크로서 수단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국내 자산가들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예를 들어 뭐 종잣돈 5천만 원 갖고 당장 연간 20% 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10년을 운용하면 3억 9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30년 동안 꾸준하게 운용하면 얼마입니까? 118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연간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앞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들 소위 테마주나 네. 당장 내일 상승하는 종목 급등주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급등주 이런 거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너튜브가 많이 이제 발전해 갖고 네. 1년에 뭐 10배 가는 종목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계좌 수익률을 20%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 연간 20% 좋아. 호동쌤 너의 그 취지는 좋아. 연간 15%에서 20% 내보자. 그래. 근데 그게 한국 시장에서 가능하겠느냐? 야, 요즘 한국 시장 안 되는데 글로벌 주식 시장 대비 못 따라가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길게 한번 보십시오. 결국 코스피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못 오른다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중입니다. 충분히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락장이 나오든 상승장이 나오든 투자 사이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힘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서 좀 긴 시각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도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자산 증식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포트폴리오를 할 때도 우리가 정말 당장 급등주,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
이런 거에 힘을 주니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20% 내기가 힘든 겁니다. 물론 단기 종목 뭐 급등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식의 힘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주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한 종목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또한 투자가 아니라 한번 나는 이번에 한번 걸리나 안 걸리나 복권을 한번 긁어보겠다. 약간 한탕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혹시나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1년 뒤에 유지가 절대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투자는 하시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실지 마시고 분명히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또는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하진 않으나 다시 사이클이 오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기 종목들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좀 현명하게 굴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뭔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정말 지금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이 갖고 있는 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빨리빨리 이것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정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뒤에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전략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주식을 접근을 해야 될지 주식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중에 주식이 가진 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배워봤습니다. 우량 성장주는 25%, 개별주 10%, 현금은 20%, MBTI로 따지면 한마디로 주식 재테크는 JJJ, 계획적으로 할수록 확률이 잘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연간 20% 수익률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주식 투자 전략, 그럼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맛 주식 라이브입니다. 오늘 이모동 멘토와 함께 주식이 가진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간 수익을 좀 자세하게 낼 수 있는지 확실한 좀 방법에 대한 그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모동 멘토님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HTS와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MTS가 나온 이후로부터 참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한번 사고 나면 이 가격 변화를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사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주식은 사면 바로 그냥 휴대폰 꺼내서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이게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네. 항상 이제 이 쫓깁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누가 뒤에서 막 때리겠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쫓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제 투자 결정을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이제 부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 낼수록 부자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인 건데요. 그래서 저는 당장 오늘의 특징주, 오늘 아이패밀리 SC라는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갔어. 이거 내일도 올라가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 다 떨어졌으니까 요거라도 사볼까? 이런 식으로 항상 그날그날의 특징주 쫓아가다가 올라가는 거 추격했다가 다음날 또 떨어져. 야, 이거 괜히 내가 올라가는 거 쫓아갔다가 또 떨어졌구나. 이런 이제 매매는 여러분들 지양하시고 정말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이제 시장의 줄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이클이 올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투자하면 훨씬 더 투자에 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주식이 힘을 낼 때가 언젠지 이런 사이클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뭐 종목 차트를 보기에 앞서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보는 경기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뜬금없이 갖고 왔느냐?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 사실 항상 우리가 가격만 쫓아다니다 보니 뭐 테마주들 또는 뉴스에 의해서 쫓겨다니다 보니 요 구조를 어느 순간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건 코스피라는 건 결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의 성적표를 결국 주가로 나타내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또한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구간이고 회복하는 구간이고 또는 좋은 구간인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들도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국면, 바로 회복기라고 부릅니다. 요 회복기. 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2020년 네. 3월 달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시장이 좀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회복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회복기다. 네, 회복기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뭐가 움직이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때는 뭐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유리나 앵커?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쓰니까 소비주, 여행주 이런 게 좀 잘 오르지 않을까요? 여행은 자, 회복기는 당장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아질 힘들다가 거다. 좋아지는 거라 아, 그때는 이제 여행보다는 보다는 네, 약간 좀 비슷했습니다. 네. 살짝 비슷했는데 약간 사람들이 조금 수요가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월급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가 네. 살짝씩 이제 월급이 조금씩 늘어나니 소득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서 제일 먼저 구매하는 건 사실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2020년 3월 달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었지 네. 않습니까? 2020년 3월 달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아서 TV 바꾸고 가전제품들 많이 전자기기. 바꿨습니다. 전자기기가 제일 먼저 경기가 좋아지면서 살아남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요때가 IT 업종이 좀 보통 강세를 보입니다. IT 업종. 자, 우리 잘 한번 2020년 2020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사는 거. 내가 지갑을 여는 곳이 주가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수요가 막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뭘 할까요? 그 다음부터요.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생산을 늘려야겠죠? 그렇죠.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공장을 막 설립하고. 확대시키고 투자합니다. 네. 그때가 바로 경기 호황 국면입니다. 자,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공급을 늘리면서 공장을 늘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자본재들, 소위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자본재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나 또는 IT 종목들이 잘 움직였지만 2021년으로 가면서 효성 TNC라든지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효성그룹도 좋았습니다. 네,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가 꺾이는 이유는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비싸지면서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악화되죠.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움직일까요?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거 이때도 움직이긴 합니다. 어떤 게 움직이죠? 사람들의 사람들의 네.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가 줄면 어쨌든 우리가 수도세도 아껴야 되고 모두 아껴야 되고. 전기세도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 보통 이럴 때는 전기, 뭐 유틸리티, 수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난방. 강세를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보통 강세를 보이는 게 후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기가 그때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침체될 때는 네. 사실 어디에도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수요가 계속 꺾이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몰리는 곳은 돈이 결국 은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없거든요. 은행주가 잘 가나요? 그렇죠. 아. 금융주가 보통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2020년부터 요게 2022년까지 사이클인데 네. 그럼 지금은 과연 어디일까요? 야, 그럼 경기의 저점 이후면 이제 회복기 아닌가요? 회복기요. 네, 지금 사이클도 보니까 그림이 네. 약간 그 회복기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영업자들의 지금 경기는 체감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2023년부터 경기는 회복했습니다. 아, 이미 회복이 네, 됐다. 경기 지표들. 오.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좋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부터 올라갔던 게 뭐죠? IT입니다. 바로 2차 전지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작년에 계속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마치 2020년에 시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하. 자, 그런데 지금 2024년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반도체, HBM, 반도체도 움직이지만 네, 그것보다도 전선전력? 그렇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네. 뭐 재룡전기 네, 이런 전선 변압기 이런 종목들 움직이죠. 맞습니다. 자, 요 사이에 지금 걸쳐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의 경기 정점이네요, 그러면. 네.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시장이 사이클로 움직인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분명히 내 종목이 어떤 걸까? 그냥 단순하게 뉴스만 보고 단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단순하게 지금 차트 이쁜 종목 이런 것보다도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 그럼 지금 사이클에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음 사이클이 다가올 종목을 미리 이제 또 매집을 해둘 것이냐. 그러면 호동쌤, 저 멘토님 질문인데 후퇴기를 우리가 네. 예상하고 미리 후퇴기의 섹터를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이? 그러기엔 너무 경기 정점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아주 고민되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러면 예시 차트를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시 차트를 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젠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상승하고 2021년부터 주가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합니다. 자, 뭡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테마주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0년 경기 호황 국면과 맞물려서도 올라간 건데 우리가 경기 회복한다고 여기에 올라타갖고 샀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물렸으면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보면 사실 작년은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 BM의 해라고 해도 작년은 무방하지 그쵸. 않았을까요? 가장 열광했고 네. 없으면 바보다라고 했을 정도로
열광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시장이 좋았는지 경기가 좋았는지 잘 모르셨겠지만 작년에는 경기 회복 국면에 입각해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종목을 작년에 올라가고 있길래 다음 사이클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서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사야 되나 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제 지인 중에 이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은행 얘기- 대출을 땡겨갖고 그분 얘기 샀는데 안 하셨어요 따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소식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신저가입니다. 와. 그러면 이 주식이 저는 나쁘다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매도 구간이죠. 이 주식은 매도 구간이지 매집 구간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 현재는 경기가 호황 국면과 어떻게 보면 후퇴기 요 사이에 딱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유리나 앵커가 지금 후퇴기로 갈지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지 모르지 않냐? 네,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죽하면 뭐 연준 인사들이 자꾸 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가입니다. 자, 주가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자본재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건 경기 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을 과연 우리가 따라 살 것이냐? 물론 따라 사면 아까 보여드렸던 시젠이나 에코프로 BM처럼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 좀 더 올라가면 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20%, 30% 먹겠다고 쫓아갔다가 아까 시젠이나 에코프로 BM처럼 갑자기 사이클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시젠은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고 네. 에코프로 BM도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좌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다라는 15%에서 연간 20% 도전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작깨작 먹겠다라고 접근했다가 와장창창 깨지는 거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돌이킬 수가 없고 주식의 힘을 잘못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물론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를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주식에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놓는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위험하죠. 네, 포트폴리오의 25% 또는 50% 가까이는 이 다음 사이클 종목을 준비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일부 비중을 갖고 이런 거는 하셔도 10% 되긴 됩니다. 정도만 개별주로 가자. 네, 하도 되긴 되지만 이런 거에다가 힘을 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다음 사이클이 어떤 업종이 움직일 것이냐. 경기가 결국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 때 배우지 않습니까? 회복, 호황, 후퇴, 침체. 이거 여러분들 안 배운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예, 경기는 계속 이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는 거고 주식시장도 똑같이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입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습니다. 주식시장 계속 떨어진다고 정말 저는 2020년 3월 달에 한국 주식시장 망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결국은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떨어졌다. 이거에 자꾸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떨어질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업종이 사이클이 다가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실 매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이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네. 차트를 조금 더 옆으로 이제 당겨 보면 이게 과거부터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보면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뿐이지. 자, 보시면 과거의 주가 어땠습니까? 작년, 재작년 주가 오른 구간이 없습니다. 그냥 2020년 3월 달 떨어지고 나서 잠깐 반등한 이후에
뭐 2020년에도 못 올랐고 2021년에도 못 올랐고 2022년에도 못 올랐던 종목입니다. 사이클이 다가왔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또 대표적으로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우리 작년에는 2차 전지가 너무 LNF. 좋다고는 했지만 네. 자, LNF라는 종목이 뭐 실제로 11배 올랐습니다. 와. 11배 올랐는데 정말 급격하게 오른 거죠. 네. 2023년하고 2022년, 2021년, 그리고 2020년까지부터 11배가 올랐지만 2020년 전에 보면 2019년 당시에 주가 어땠습니까? 신저가 가고 있었습니다. 요때. 신저가를 갔습니다. 왜? 당시에는 사이클 구조상 갈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진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그 다음 사이클이 온다라면 저는 이게 나쁜 주식이 아니라 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주식을 매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활용을 해서 그 사이클이 왔을 때부터 이제 분출을 하고 분출하면서 쭉 갖고 가다가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 끝날 때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도해서 빠져나가는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사이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경기가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사이클을 타고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업황이 어떤 사이클을 타는지, 뭐 반도체는 어떤 사이클을 타고, 뭐 자동차는 어떨 때 좋은지, 그리고 뭐 바이오는 어떨 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깨작깨작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런 게 강하지만 다음 사이클에는 이런 업황이 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매집, 관심 종목으로 해놨다가 서서히 이제 매집 구간이 오고 또 타점 구간이 오면 진입을 좀 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볼까? 이렇게 좀 현명하게 주식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종목 수익률 20%가 아니라 계좌 수익률을 연간 15%에서 20%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이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이 재테크 실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실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주식시장 사이클에 따라 어떤 업황이 움직이는지도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소통방에 우리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죠.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저의 이 주식을 재테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QR코드를 찍으시면 소통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주식시장이 좀 어렵다라면, 힘들다라면, 정말 내가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가도 될 거고 이야기꾼도 될 테니까 그 자료를 활용하셔서 주식을 재테크로서 활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는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내일 또 이 시간 바로 5시에 주식의 힘을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또 주식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잘 타고 가야지 우리는 또 좋은 수익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모동 멘토와는 내일도 주식의 힘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이모동 멘토의 주식의 힘입니다. 무료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재테크 실전 강의 한 달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사이클은 어떻고 앞으로의 사이클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의 힘을 하나씩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실전 강의 한 달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스캔, 링크 클릭 후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